1, 5, 5 잠깐만 4번 내가 안 써놨네. 아, 1, 5, 5, 2 그 다음에 5번부터 3, 2, 1, 4 9번부터 4, 5, 5, 3 그리고 13번부터 4, 5, 2, 3 그리고 17번에 2번, 18번에 3번 그 뒤에 아직 안 풀었지? 여기까지 좀 잘 안 됐던 거나 헷갈린다는 거 좀 같이 해볼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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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9번 해보고 또 몇 번 잘하는데? 그리고 18번은 응. 갈 길 못 잡겠어? 그리고 15번 틀렸어. 15번은 틀렸어. 상민이 뭐지? 13번. 사실 17번은 그냥 확률 문제였어. 맞아.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17번은 그랬던 상황이고. 지성이 뭐 궁금한 거 없어? 다 나왔어? 이 9번 문제는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안 되는 거 더 물어봐줘. 이 P에 대해서 X는 K일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30ck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K승에 3분의 2에 36 빼기 K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30 여기도 6이지?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K는 0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36까지의 K제곱 플러스 2 이 값을 계산하고 여기다 곱하기 그대로 36ck의 그 3분의 1의 K승 3분의 2의 K승을 계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뭘 눈치챌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 요거 이항분포? 왜? 나 뭐 잘못 썼어? 여기 36K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에 36승에 대해서 0승, 1승, 2승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다라고 잡았었던 거죠. 이항 정리 자체에서. 그치?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뭐로 봐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항 분포를 본다고 하면은 36번 시도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3분의 1 확률을 갖는다라고 해놓고 나서 얘를 거꾸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하나하나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요거를 좀 포인트로 잡아보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 생각을 해봐야 돼. K제곱 있지. 이거 지금 두 개로 분리하면은 요거는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36까지의 K제곱의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시그마 K는 0부터 36까지의 2 이렇게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 두 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건 뭐냐면은 K 0 대표했을 때 0의 제곱 곱하기 36C 0의 3분의 1의 0승이 3분의 1의 36승인 거야. 1 대표하면 1의 제곱 곱하기 36C 1의 3분의 1의 1승의 3분의 2의 35승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얘 곱하기 얘를 하면은 이건 제곱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 제곱평균.
제곱의 평균인 거. 제곱의 평균. 그치?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원래 확률분포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확률분포표 상에서 x가 있으면 여기 처음에 k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36일 때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 확률이 처음 거는 36시 여기 들어갈 숫자는 36시 0에 그 다음에 3분의 1에 0승에 3분의 2에 36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36시 1에 3분의 1승에 3분의 2에 35승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제곱평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얘 제곱 곱하기 얘 더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지금 여기 다 녹아있는 거라고.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한꺼번에 계산하라고 한 거는 이게 의미하는 게 제곱평균을 의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식을 쓰면 되냐? 제곱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분산은 제곱평균에서 빼기 평균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는 8이지? 8은 제곱평균에서 빼기 그다음 144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52가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152 바로 잡았지. 맞지? 제곱평균 잡은 거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0부터 36까지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가 이거 몇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는? 그냥 여기에 시그마 K는 0부터 36까지 0, 1, 2, 3, 4 이렇게 다 합해버리면 몇이 나오겠어? 그건 할 수 있잖아. 여기 요거 지금 다 더한다는 얘기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더하면 몇인 거야? 12. 그치. 1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합은 1이지. 1인 건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보면 12? 여기 확률의 합을 얘기해. 확률. 여기 요거 물어본 거거든. 여기에 K는 0부터 36까지 이렇게 붙인 거. 시그마 K는 0부터 36까지에 대해서 여기 36시 K에 3분의 1의 K승에 3분의 2의 36-K. 이 값이 내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요거. 이거 지금 1인 거잖아, 이거는. 그치? 1인 건데 거의 그냥 곱하기 2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152에다 플러스 2에서 154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치? 요거 1이라는 거 이해돼? 민태 이거 이해됐어? 선생님, 11번 해주세요. 11번도 고쳐볼게. (11번) 보면은 모평균이 m이고 모평균 편차가 5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집단의 크기가 25다 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만들어 있고 그 가운데 M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거였었지. 애초에 마이너스 1.96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여기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신뢰 구간을 잡으면 이게 의미하는 게 95%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할 때 신뢰 구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문제에서 A라고 준 거고 얘가 이게 B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B 빼기 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 구간의 길이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지금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거는 근데 내가 요거 지금 안 썼네. x바를 써줘야 되지. x바 이 앞에다가 x바 지금 이렇게 잡아주면은 아까 얘기했던 모 집단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그때 모 집단의 평균은 여기 있겠지만은 이 x바라고 하는 건 여기 뽑힐 때도 있을 거고 여기 뽑힐 때도 있을 거고 여기 뽑힐 때도 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 이 m 값이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지? 이거는 그냥 내가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한 거고 문제 풀 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b 빼기 a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하고 루트 25분의 시그마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 5분의 5인 거니까 곱해보면 3.92가 되는 거지. B 빼기 A는 3.9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D 빼기 C라고 하는 거는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2 곱하기 하고 이것도 역시 95%니까 1.96 쓰고 그 다음에 크기 n이라고 했으니까 n은 모르겠어. 루트 n분의 5 이렇게 했는데 이 값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 이거는 루트 n분의 하고 5, 20 하니까 19.6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마지막 부등식을 따라가면 3 곱하기 3.9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루트 n분의 2 곱하기 루트 n분의 19.6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식 정리하면은 얘는 루트 n이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서 n이라고 하는 거는 9분의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으로 잡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나누기 해보면 99보다 살짝 큰 거니까 n값은 12가 최소다 이렇게 좀 대답하면 되겠지. 그치?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는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니까 요거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을 또 가볼게. 어, 13번 문제는 가족권이 좀 어렸을 수 있거든. 가족권 잘 한번 해석을 해보자. 가족권에서 px가 25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px가 17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가 2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잡았을 때 평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결정해볼 수 있어. 평균이 어디인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본다 하면은 25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25가 이쯤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17은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 이 부분이거든? 그치? 그러면 17은 어디 있어야 되냐? 17보다 작거나 같다가 지금 더 확률이 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17이 약간 이렇게 쏠려서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쏠려서 있어야 이렇게 확률을 차지하면서 얘보다 얘가 지금 더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2분의 17 더하기 25보다 지금 계산하면은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 부분이 얘 중간 지점이 여기잖아. 이 부분. 이거보다 m 값이 작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는 여기는 m이 21보다 작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요것도 요렇게도 해석을 해보면 이거 17 똑같이 아까처럼 표현해보면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 되겠네. 17 여기 쓰면 그 다음에 21은 어디 있어야 된다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확률보다 이 확률은 지금 더 크다라고 했어. 그치? 그럼 이게 지금 더 평균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더 평균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21이 몰려있다라고 생각해야 이만큼의 확률이 아까 얘보다 지금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는 또 부등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 m 값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21 플러스 17이지? 17 플러스 20. 17 플러스 21보다 이번에는 m 값이 더 크다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치? 왜냐면 이 중간 값은 여기 이런 데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38인 거니까 19. 그러니까 m 값은 19보다 크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m 값이라고 하는 거는 20이다.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m은 20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조건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나조건 한번 써볼게. 나조건 쓰면은 p gx가 있는데 요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에 대한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한 거니까 얘 지금 px, gx를 잡아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보면 시그마 값이 얼마인지 시그마 값 나와 있네. 시그마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28 요렇게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다. 여기 20이 나왔으니까 빼기 20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28보다 작고 나왔다를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8을 지금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28 이렇게. 그치?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요게 0.8413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한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0.3413이 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이거. 0.3413이 되는 부분 찾아보면 이 집값이 1이라는 거 사실 이렇게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 값은 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찾을 수 있네. 그치?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하면은 XPX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A보다 크거나 같다랑 이 문제들, 통계 문제들 잘 봐야 되는 게 항상 이번 시험 때 실수하지 않고 맞추려고 하면은 X인지 X반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 그치? 그거 참 잘 봐야 돼.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P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 GX지 그냥 X바가 아니야. 이렇게 쓰면은 이게 8분의 A-20이다 이렇게 써줘.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또 하나 더 있잖아. P 뭐라고 했냐면은 X바가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GX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냐면은 여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크기가 4인 표본이라 했으니까 루트 4분의 8인 거야, 이분은. 시그마 값이 이렇게 바뀌지. 그치? 루트 4분의 8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이 또 20이야. 20인데 여기 2에 2에서 20을 이렇게 좀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좀. 그치? 근데 둘이 같다고 했는데 하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러면 둘이 같기는 한데 절대값이 같은 거고 부호는 반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8분의 A-20은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뭐 4분의 2A-2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A 값을 구하면은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다. 그치? 준환이 이거 이해됐어? 도경이 이거 괜찮아? (15번) 하나만 좀 더 해볼게. 15번 여기다 써볼까? 15번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게 이거는 그냥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돼. 그려보면 x라고 하는 게 처음에 여기 1, 2, 3, 4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사물함이 있는데 5개의 사물함 중 A 학생에게 임의로 2개 근데 사물함에 적혀있는 자연수 중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했으니까 1이 가장 작을 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데 어떤 걸 뽑아도 상관이 없지. 그치?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값들은 다 큰 거니까 4C2다 이렇게 선택하면 돼. 그치? 근데 이제 2개 제일 작은 값이 2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5C2면은 이 위에 거는 3, 4, 5 중에서 두 개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3, 4, 5 중에서 2개가 아니라 하나지. 여기 하나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지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최소값이 3일 때는 5C2하고 그 다음에 2C1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하고 5C2분의 하고 이 위에는 일단 1C1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그냥 2x 구하면 2x 둘이 곱하고 둘이 해서 그냥 더하면 되겠지? 더해서 계산해버리면 이 값이 2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2x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4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치? 어? 15번은 유형의 문제? 요거는 조금 특수한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알아놔야지. 이렇게 확률 분포표 찾아놓고 나서 푸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오늘도 또 유사 문제 준비해놨으니까 20번까지 마무리 짓고 약한 유형들 있으면 나한테 좀 추가로 이런 문제 좀 많이 뽑아달라 얘기를 해줘. 잠깐 쉬었다 할게.
수특은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기출을 연습하는 거니까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서 잘 안 되고 있어? 잘. 근데 이번에 엔지 안 만드세요? 엔제도 있어. 지금 다 풀면 주려고 다 만들어놨어. 다음 시간 좀 이제 줄게. 레벨 3 끝났으면. 엔제랑 이번에도 NN제 있으니까 다 풀어봐. 우리 계속 해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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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단계별 접근 방법? 그거 어차피 이거 엄청 짧아. 짧은데 18번 먼저 해볼게. 그러면 18번 상황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문제에서 여기가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둘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n 여기 m4인데 이쪽은 n이 m에 그 다음에 플러스 4k하고 4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이 4랑 4가 똑같지.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거야. 확률 밀도 함수의 그 분포가 똑같은 상황에서 평균만 둘이 지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K가 문제에서 지금 이제 양수라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가 이렇게 됐었다고 하면은 다른 하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m이라고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은 m 플러스 4k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둘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교점이 결정이 돼버려. 이 부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m 플러스 2k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식을 그대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시그마 한 다음에 캔 1부터 해서 10까지의 ak인 건데 ak를 문제에서 m 플러스 2k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캔 1부터 10까지의 m 플러스 2k이다. 이렇게 식 정리를 하면은 이 값은 10m에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n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이 문제에서 180이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렇게. 180이다를 했으니까 따라서 m 값은 7이다. 이렇게 바로 결정하면 되겠네. 그치? 응? 이해됐어? 응. 16번? 16번 문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왜 다들 질문 안 했네? 은근히? 아. 어, 16번부터 먼저 봐보는데 16번 문제는 내 생각엔 난 이 양력여고 시험지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거든? 한번 봐보자.
내가 오늘 해준 얘기들 중에서 가장 너희가 집에 가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야. 이번 시험은 x랑 x바를 구분 잘하자요. 그치? 그러니까 이 한 문제 안에서도 x에 대한 식을 계산할 때가 있고 x바에 대한 식을 계산할 때가 있어.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되고, 이번에 내신 시험 안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연습을 좀 잘 해놓은 거로 이렇게 해보기로 할게. 그리고 석준이 이거 확통만 하지 말고 순수 주서 좀 계속 해줘. 이렇게. 내신 기간 때 다시 얘기하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파악해보면 첫 번째는 여기 문제에서 x바가 99.8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정교분포표 상에서 표준 정교분포표 상에서 찾아봐야 되겠지. 그치? 이거 해석하려면은 이 x바에 대한 상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알아보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n하고 처음에 문제에서 100에 5의 제곱이다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치? 근데 시험장에서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계속 내가 해준 필기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봐. 여기서 뭘 거쳤냐면은 x바를 만들려고 하면은 n이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 지금 문제에서 2500개로 나눴으니까 2500분의 25가 되는 거. 그치? 요렇게 한번 바꿔준 거지. 그치? 이렇게 했으면 이제 x에서 x바로 바뀐 거야. 이 부분이 x에 대한 얘기였다라면은 x에 대한, 이게 x에 대한 얘기였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x바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바뀐 거다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정교분포표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0의 1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때 쓰는 g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 여기 2500분의 25하면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이면 10분의 1분의 1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10분의 1분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100 이라고 써야 돼? 아니면 x바라고 써야 돼? x바라고 써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라인으로 갈 때는 x바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5분의 x 빼기 100 이렇게 했으면 됐겠지. 그치?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기억을 해봐. 그러면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했지. px가 99.8보다 작거나 같다. x바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99.8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0.02란 말이야. 그치? 0.0이고 요거를 10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준 거니까 10분의 1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10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10 해버리면 요거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건 p 값이 g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계산하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 정확히 얘기하면 g라고 쓰면 안 되고 g x바라고 이렇게 좀 써줘야 되겠어. 그치? x바의 g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도경이 이거 이해돼? 0.02. 아, 내가 지금 계산 잘못했어? 10분의 1, 계산 잘못했네? 0.2였네? 99.8에서 100 빼면 0.2였지? 0.2에서 10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됐다. 이렇게. 얘기 잘해줬어. gx바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값은 표준 정교 분포표에서 확인해보면 얘 0.02인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이번에 진짜 통계 공부 좀만 열심히 하면은 고등학교 수학에 사실 이제 마지막 내신 시험이잖아. 그치? 못 맞았던 점수 한번 맞춰봐. 지금 어떤 점수를 맞았던 간에 그럼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두 번째는 이 문제에서 여기 이거 계산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려고 할게. 첫 번째는 이거 구하기 위해서 얘에 대해서 집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py가 k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을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y를 처음부터 계산할 수는 없어. 이거 불량품의 개수 계산하려고 하면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이 x에 대한 분포를 먼저 알아야 돼. 그냥 x. 아까랑 차이를 느껴봐. 아까 내 x바를 계산했었지. 그치? 근데 이번에 x 단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2500개 뽑았을 때의 불량품의 개수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네끼리의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표본을 뽑았을 때 그 자체 그냥 불량품 몇 개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n 100에 그러니까 난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라 생각해. 분명히 학생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때랑 그냥 한 방에 직진할 때의 차이점을 구분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돼. 지금 이거는 이렇게 직진을 해버려야 돼. 0의 1의 제곱으로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직진하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y 자체는 그냥 불량품의 개수, 어떤 표본들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 그치? 불량품 2,500개 한 번 뽑았을 때 그 중에서 불량품 몇 개 있냐, 이렇게 몇 개 있게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동의, 그 말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산해보면 요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gx라고 이제 써야 돼. 아까는 gx 바였다라 하면은 여기 이제 gx가 되는 거야. g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5분의 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100. 이번에 이제 바가 없다. 요 차이점을 이제 느껴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가면 되겠지? p라고 하는 값은 g x가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보면 문제에서 100 빼기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의 상황을 아까 만들어 봤던 거였는데 여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 x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2500개 무게의 평균을 x바라고 하고 불량품의 개수를 y개라고 했는데 이 분포에서 지금 집값을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다 이제 몇을 대입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몇 대입해야 돼,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는? 그냥 x야. g x바가 아니라 x. 여기 90g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90g 이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90을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9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0.0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0.02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마무리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번 동아항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요것만 물어봤었어. 요것만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봤네. 이게 0.02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2,500개를 시행했을 때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요거를 이항분포로 생각해서 0.02 이렇게 지금 잡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건 결국에 정규분포로 바꾸면 0.02 곱해버리면 25지? 25가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25가 아니라 50이네? 50이 되고 그 다음에 49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거 요거 이제 계산해보자. py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상황을 계산한다 하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은 이렇게 고치면 p 하고 그 다음에 gy라고 하는 게 요게 49분의가 아니라 7분의 하고 그 다음에 50 빼기가 아니라 k 빼기 50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했던 거 정리해 볼게. 1번, 2번 각각을 구했으니까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단계를 지금 정리해 주고 있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봤던 건 8 곱하기 px바가 99.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확률이랑 py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계산한 거 토대로 간다라면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여기서 문제에서 아까 0.0이 나왔었잖아. 이건 이제 이미 찾아놓은 거거든? 요 0.2, 이거 0.0이 찾아놨으니까 따라서 8 곱하기 0.01을 하면은 좌변은 정리가 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우변 쪽은 이게 0.16이 되어야 된다. 요게 0.16이 되어야 된다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0.16 되려고 하면은 이 집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 0.16 되려면 0.34 보이네.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계산했을 때 이제 0.16이 되려고 하면은 이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 0.16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똑같아지는 상황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봤던 K7분의 K-50이 요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K는 43이 정답이다. 이렇게. 민재 이거 이해됐어? 풀어봐야 돼. 풀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좀 전보다 공부해와서 더 나은 거지. 서진 이거 이해됐어?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몇 번? 그 다음에 16번 한 거고 13번, 15번 안 했나? 답 뭐 더 불러줄까? 뭐 모르는 거 있어? 19번에 1번이고 20번에 0.8185야. 0.8185. 그리고 뭐 다 정리된 사람들은 요거 하나씩 받아가서 더 해보면 돼. 여기. 응. 19번도 해줘. (13번) 해볼게. 13번. 13번 됐어? 했어? 내가 했어? 15번 그러네. 정신이 없네. 둘 다 했었구나. 19번 가보자. 19번 하고 그 다음에 20번은 약간 확률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 같은 느낌의 확률 문제였거든. 통계 문제. 경우의 수랑 그 통계 문제가 섞여서 20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19번부터 정리해 볼게. 19번. 뭐 급식 뭐가 나오면 좋아하지? 돈가스? 돈가스, 짬뽕 이런 거 나오나? 선생님 저희 오늘 스파게티 나왔어요. 스파게티 나왔어? 새우 들어갔어요. 새우 맛있는 거 많이 나오네. 난 오늘 뭐 먹었지? 아무튼 선호도 ABCD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잡혔을 때 40%, 그 다음에 30%, 여기 A, B 이렇게 체크가 돼 있다. 그치? 근데 이제 임의를 뽑은 400명 학생이 한 개씩의 메뉴를 선택했을 때 C 선택한 사람이 X, D 선택한 사람이 Y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러면 먼저 뭐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거냐면은 C를 선택한 사람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D를 선택한 사람에 대한 정리를 따로따로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C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여기 100분의 A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400명이라고 하는 말을 속지 말고 이거를 시행 횟수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 시행 횟수. 400번 시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치? 그러면 이게 또 400으로 시작하는 거야. 400의 10분의 A다.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가야 돼. 그치? 근데 너희 이거 고리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험에서 확실하게 생각에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A, B, C, D 각각에 대해서 다 잘라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산확률 변수야. 이산확률 변수가 나와 있는데 정규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항분포를 써놓고 나서 정규분포로 바꾸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인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못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못 떠올려. 써주면 이해하지. B라고 써주면 이해를 하는데 B가 왜 애초에 나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꾸 이 표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 신은 씨한테도 질문 받아보면 첫 번째 문제는 표를 못 그려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 그럼 표를 먼저 그려봐. 하고 나서는 얘는 애초에 완전히 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는 원래 연결이 안 되는 애들이라고. 그치? 연결이 안 되는 애들인데 NP 값이 크면 이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는 부탁인데 요게 나오면 요걸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보는 게 너희한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근데 이건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표가 그러니까 G의 G값에 대해 나와 있. 그러니까 표 그려져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지. 돼 있으면 얘는 그러면 확률 잡고 시행의 수 잡은 다음에 n으로 바꿔야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여기가 그냥 약간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먼저 자꾸 해볼 수 있게끔 연결시켜보라는 얘기야. 애초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는 이항 분포로 연결이 됐던 거였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가 정규 분포로 연결이 됐던 거였어. 그치? 근데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걸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흐름을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지. 그치? 그 여기에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40A야.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40A가 10분의 A 100분의 A였네? 100분의 A지? 100분의 A인 거니까 4A다. 그러니까 4A 이렇게 체크를 해.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4A에 1-100분의 A를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여기 분산이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알려준 힌트는 2분의 1 X에 대한 분산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V 2분의 1 X가 16이다.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바로 나오지? VX라고 하는 거는 64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얘랑 둘이 같다라고 하는 계산을 해야 돼. 4A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A랑 64랑 같다라고 놓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2차. 요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얘랑 그치?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치? 그럼 양쪽에 100을 곱해봐. 100 곱하면 일단 이렇게 나눌까? 16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100 곱해버리면 100 A에 100 빼기 A 그 다음에 이쪽은 는 16 1600 지금 이렇게 좀 쓸 수 있지. 100 곱하고 이쪽에 여기 안에다만 100 곱하면 되는 거잖아. 100 빼기 A 지금 이렇게 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전개해버리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A 그 다음에 플러스 1600은 0이다.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겠지? A하고 20, 80 하면은 내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A는 20이거나 80인 거야. 20%나 80%는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A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크다? 그런데 이거 지금 80% 되는 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20밖에 안 돼. 이렇게 결정이 되겠다. 그치? A가 20이면 B는 1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첫 번째 C에 대한 분석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두 번째 상황 보면은 두 번째는 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D. 그치? 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D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 여기 그대로 이제 다시 이항 분포로 쓰면은 여기에서 400명을 뽑았는데 이제는 이게 10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 B가 10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10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400에 10분의 1 맞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계산하면은 이거는 바로 바꿔볼게. 정규 분포로 바꾸면 여기 40 그 다음에 10분의 9 곱해버리면 36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지. 그치? 근데 이거 그냥 두지 말고 정규 분포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0에 1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내가 계속 통계하면서 뭘 해주고 있냐면은 도식화 시키는 연습해주고 있어. 도식화 자꾸 이렇게 하려고 생각해봐. 머릿속에서 이 연결고리들을 계속 잡아가는 연습을 하고 내가 왜 이항 분포를 떠올렸어야 되지? 왜 이것부터 생각하고 시작했어야 되지? 이 고민을 자꾸 해보면 어렵지 않게 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될 거야. 여기서 계산해보면 6분의 하고 이 위에 부분은 y 빼기 40이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값이
5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물어봤잖아. 52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6분의 52 빼기 40 하면은 12네.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022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습일이랑 복습일을 풀때 도식화해서 안 풀었는데 아니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이 도식이 떠올렸었다고 하면 괜찮아. 괜찮은데 뭔가 감으로 풀고 있다라거나 어떨 때는 내가 뭐 실수로 예를 들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n으로 안 나누고 풀었었다 라고 하면은 그걸 실수로 치부하지 말고 내가 자꾸 실수를 유발하고 있는 식을 쓰고 있구나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수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봐야지. 확률 통계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시간이 원래 보통은 많이 남아.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 근데 대부분 점수가 깎이는 건 못 풀어서라기보다도 못 풀었다라고 하면 이제 공부가 덜 된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기말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다 풀었는데 계산이 중간에 꼬였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거 뭔가 x 반지 x인지를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자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저번 중간고사 범위에 비해서는 일단 마음은 훨씬 편해. 아니야? 아닌데. 그 중복조합, 너희 뭐 그런 것도 했어. 그거 어려웠잖아. 아니야? 그게 더 쉬웠다고? 아이,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번 한번 봐볼게. 야, 아픈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 건강관리 잘해. 근데 수능 끝나고 나면 갑자기 낫는 병도 있어. 근데 지금 여러 이유로 아플 수 있으니까 (20번은) 이거 보면은 294번 반복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얘기는 이것도 뭐로 시작할까? 마무리할 때 294번 반복할 때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도식화에서 뭐부터 시작하겠어? 이 B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면 B를 쓰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294는 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써보면 되는 거야. 294번 시행했다고 하는 걸 줬는데 이 뒤에 있는 이 확률을 몰라. 그치? 그러니까 이 확률을 계산을 해서 넣으면 답이 바로 나오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얘기들 읽어보면 적혀있는 수를 A, B, C, D를 하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맞춰줘야 된대. 근데 A 플러스 B가 7보다 작고 나갔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은 그냥 우리 뭐 1학년 때 했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앞에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돼. 일단 전제 조건은 8C4가 분모에 깔린다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8C4가 이렇게 깔리겠지. 8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B 값이 A 더하기 B가 7보다 작거나 했으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여기다 쓰면은 우리 도식화를 못하니까 밑에다 써보죠. B는 6일 때부터 시작을 해봐. 그냥 B가 6이라 하면은 그러면 A는 1밖에 안 되지? 그치? 여기 이렇게 써놓을까? A, B, C, D야. 요거 꼭 지켜줘야 돼. 이거 지켜주려면은 A가 1인 거니까 나머지 C, D는 7, 8에서 지금 선택한다를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이렇게 정해지네 이거는. C는 7, D는 8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냥 한 개인 거. 그치? 한 가지. 이렇게. 그치? 근데 두 번째, B 값이 이제 6일 때 말고 5일 때를 생각해봐. 5일 때라면은, 그러면 A는 2 이하라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2 이하가 되는 거니까 계산할 때는 2 곱하기 하고 나머지는 여기 5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5가 들어있으면 CD에 넣을 수 있는 거는 6, 7, 8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뒤에 3C1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 값이 4일 때야. B가 4면은 A는 3 이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거든. 그치? 이렇게 됐으면 여기 3 곱하기 하고 뒤에 부분은 여기 B에 4가 들어왔어. 그럼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지. 4C2를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뭐 더 해보면 B 값이 3일 때 근데 조심해야 될 건 B가 3이라고 해서 A가 4 이하는 아니야. 그치? 이거 지금 순서 지켜줘야 되잖아. 그치?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A가 3이라 했을 때 여전히 B가 3이라 했을 때 A는 2 이하다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치? 2 이하가 되는 거고 여기 3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CD는 4, 5, 6, 7, 8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5C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 이렇게 지금 계산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B 값이 2일 때야. B가 2일 때는 B가 2면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면은 A는 1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래서 1 곱하기 6C2를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해버리면 여기 6개 그 다음에 12 곱하기 6 곱하기 3인 거니까 18개지? 18개 여기는 5, 4, 20개 여기는 15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까 이 식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1 더하기 6 더하기 18 더하기 그 다음에 20 더하기 15다.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치? 우리 뭐 하고 싶었던 거냐? 여기에 이 확률 넣고 싶었던 거였어. 그치? 이거 넣고 싶었던 건데 이제 드디어 결정이 된 거. 결정이 된 거니까 얘 지금 7분의 6이다. 이렇게 지금 쓰면 돼. 7분의 6 이렇게. 그치? 그럼 계산 마무리 지으면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은 n하고 그 다음에 294 곱하기 7분의 6 하면은 252야. 252에 그 다음에 여기 6의 제곱 이렇게 지금 쓰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n 0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마무리할 때는 이 단계에서 요걸 이제 써주면 되겠지. 여기에서 g라고 하는 거는 6분의 x-250이다. 그치? 이렇게 지금 결정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246이랑 264를 했으니까 246 한 번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264 대입하면은 2. 이렇게 해서 요걸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0.3413에다가 0.477이 더해서 0.8185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이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 없어. 이건 진짜 재밌어. 아니 진짜 재밌어. 이거 내가 너희한테 이거 억지로 막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잘 풀려서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부디 연습을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지금 받은 변형 문제 마무리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공부 상황 좀 체크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 혹시 오늘 풀었던 거 양명요거 문제 답지 필요한 사람 있어? 잠깐만. 답지 필요한 사람 2명?
응. 알았어. 정리할게. 정리할 거야. 어디가? 싸움 말리러. 누가 싸웠어? 누구? 친구들끼리? 아니야. 싸움 구경하러? 말리러가 아니라? 검사. 아이, 너가 휘말리는 건 아니지? 여자가 안 보고. 아이. 여기 요거랑 민재 이미 가방 쌌어? 아니 가야 돼? 엄마한테 그래? 알았어. 그거 수트, 그러니까 웰던 3주차까지 마무리하는 거 하고 예습일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복습일기 넘어가고 이렇게 해보자. 준환이 좀 밀려 이거 있으면 해보자. 내신이랑 상관없이 하고 내가 나중에 얘기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오늘 아주 살짝 30초만 얘기해주면 약간 공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시 공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뭐 잘못하냐면은 배치 뽑으면 너희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뭐 연대고대를 했을 때 100분위가 288 정도라고 했을 때 여기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영어가 1.1 뭐 이렇게 1.2 정도 이렇게 써 있어. 1.2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춘천대 뭐 187 이렇게 됐다면은 여기 영어 2.8, 3.2 이 정도로 써 있어. 이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시에서 영향력이 엄청 약해, 영어가. 근데 영어 공부 무지무지 많이 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수시에서 등급 맞추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는 좋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등급이 확실히 영어가 1이 보장될 수 있게끔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영어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정시 공부한다고 하면은 영어의 영향력은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 뿐이지 그게 수학 한 문제,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나 수학 한 문제 차이가 영어에서 거의 몇 등급 차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실제로 1, 2등급을 같은 점수로 환산하는 데도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좀 생각 잘해야 돼. 특히 나는 뭐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수학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맞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탐구가 너무너무 안 돼 있는 사람들 많아. 탐구 좀 잘 갖춰놔. 영어 시간 조금 줄이더라도 영어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하면 열심히 다니되 너희가 그 상황을 좀 잘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신에 필요한 영어면 열심히 하고 정시에는 약간 전략적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쌤, 썼을까요? 탐구 공부 열심히 해. 다 얘기해.